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일리지계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시아나항공이냐, 대한항공이냐? 입니다. 왜 이 질문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 너무나 주관적인 질문이라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고 보편적인 정답지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저는 오늘 4년간의 마일리지 발권 경험에 비추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 영상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대한항공 편도 신공에 이어서 아시아나의 이원 발권도 막을 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일리지로 이코노미를 발권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이상을 탑승한다고 가정할 때 기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관적인 척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항공사 모두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행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우선 7시간 이상 중장거리 비행 구간에서 아시아나는 어메너티킷 자체를 제공하지 않고요. 마일리지 발권을 위한 프로세스도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상황 보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날짜별 좌석 상황 보는 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반면에 아시아나는 모든 날짜를 줄창 하나씩 넣어가면서 노가다를 해야 하는 고객 만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발권 과정에서도 대한항공은 채팅 서비스라는 굉장히 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아시아나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두 번째, 기재. 기재도 물론 대한항공입니다. 우선 아시아나는 퍼스트 좌석을 모두 없애버린 것에서 기재에 대한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린 거고요. 비즈니스석을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아시아나 비즈니스 최상위 스마티움 나쁘지는 않지만 대한항공 비즈니스 스위트에는 비할 바가 안 되죠. 이번에 아시아나에서도 퍼스트를 없앤 대신에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것을 만들기는 했는데 요즘 이코노미석도 그렇고 전 좌석에서 추가 금액을 유도하는 저가 항공 놀이에 재미를 붙인 아시아나가 비즈니스 스위트도 타고 싶으면 현장에서 남는 좌석에 한해 15,000마일리지를 추가로 공제하고 태워준다고 하니 대한항공의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노선도 당연히 대한항공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라인으로 아시아나는 발리 구간이 없고요. 심지어 국내 구간인 부산 노선도 에어서울로 전수 교체를 하면서 아시아나는 아예 가지 않습니다. 특히 유상 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마일리지 발권 효율이 높은 미국 구간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는 이 커다란 북미 대륙에 딱 4도시만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도시도 미국에만 집중되어 있고 캐나다는 심지어 취항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번째, 편수. 다양한 취향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이 심지어 편수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제주도 가는 항공편은 물론이고 많이 가시는 홍콩이나 방콕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루에 4편씩이나 띄우는데 아시아나는 딱 그의 반인 2번만 띄우고 있어요. 다섯 번째, 마일리지 좌석수. 아시아나가 편수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마일리지로 풀리는 좌석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두 항공사 모두 마일리지 티켓 같은 경우에는 360일 전에 풀린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날짜에 맞춰서 예약을 한 건 2017년 추석 연휴가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늘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기가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임박해서라도 보통 좌석이 100%다 풀렸었는데 반대로 아시아나는 대기를 걸어놓고 풀렸었던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쯤 되니 대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왜 모으나 싶으실 텐데요. 여섯 번째, 제휴사. 아시아나는 이 제휴사 친구들이 짱짱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공사를 뽑는 순위 탑10에 아시아나 제휴사가 무려 6개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아서 이 제휴 항공사들의 항공권을 발권을 하는 게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유일한 장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1등석을 보유하고 있다는 에티하드 에어라인을 비롯해서 싱가폴, 에바, 타이항공의 비즈니스 퍼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대한항공과 비교를 해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기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제휴사가 다양하다 보니 제휴사들의 노선 또한 전 세계로 퍼져 있기 때문에 흔치 않은 여행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또한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난이도.
마일리지를 모으는 난이도는 아시아나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아시아나는 지금 당장 마일리지로 발권을 하고 싶은데 마일리지가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카드 한두 장 정도 발급받아서 2만 마일리지 정도는 후딱 수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이게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드 사용으로 마일리지를 모으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사용을 하면 아시아나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일리지는 많이 풀어놓고 좌석은 안 풀릴 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는 시시해서 못하겠다. 나는 한국 출발편이 아닌 세계 구석구석을 비즈니스 좌석 이상으로 다니고 싶다. 국내 출발하는 퍼스트는 그래도 타야겠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아시아나가 간다. 국내를 기점으로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타고 편하게 여행을 다니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항공이 좀 더 맞는 선택지일 것 같고요. 나는 아시아나가 가는 취향지만으로도 충분하고 비즈니스석 이상을 마일리지로 빠르게 경험해보고 싶다. 혹은 비행기 탑승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이상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다 하는 경우 아시아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전자여서 대한항공에 집중을 하다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모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봤지만 정답은 없는 거고요. 어차피 마일리지 발권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필수적인 숙제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나 좋은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